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예인 이아현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아현님이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했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결혼하고 우리가 부부간에 살면서 헤어지는 경우는 이혼과 사별이 있죠.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않아도 겉으로는 쇼윈도 부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결국 각방을 쓰거나 또는 별거를 하거나 또는 뭐 조론을 한다거나 하면서 부부간에 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혼하는 경우도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경우는 없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혼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자 이름에서 이혼하는 경우는 식신과 상간인 3이나 4가 정간이나 편간인 7과 8을 볼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쉽게 통변도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하연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자, 선천운에서 이분이 식상과 재성이 있고 남편을 뜻하는 간이 없죠. 간은 없어요. 그리고 이름에서도 보면은 어때요? 식상이 간을 만나는 3, 4가 7, 8을 만나는 이름의 구성은 아니죠. 그러면 어떡하지? 만약 이런 한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 남편은 어떤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7하고 8이 있잖아요. 그쵸? 선천운은 없지만 7하고 8이 있으니까 어때요? 뭐 남편이 또 간이 상생으로 되어 있고 또 재도 있고 식상도 있으니까 뭐 물론 이제 인성은 깨졌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남편에 대해서 흠을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식상과 간성이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간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통번할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선천운인 이 시성에 자식을 뜻하는 3과 4가 있는데 실제로 이름에서는 어때요? 3과 4가 없죠? 3과 4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자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제 25년 동안 제가 이제 가장 오래된 한글 성명학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죠. 저는 이 선천을 갖다가 사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25년 동안 이제 한글 성명학 하면서 물론 제가 다지음 성명학도 제가 배웠죠. 저도 강의하는 걸 목적으로 25년 전에 성명학과 사주를 배웠기 때문에, 강의하는 목적을 배웠기 때문에 좋은 학문이 있고 좋은 또 이론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가서 또 과감히 배워서 저희 수강생들한테, 저를 믿고 찾아오는 수강생들한테 질 좋은 강의를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이제 그 성명학을 배워서 제가 1000여 명 이상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참 파동 성명학 했을 때. 그랬을 때 저한테 배워서 가서 또 이름을 장명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또 그때 배웠을 때 제 나름대로 이론을 제가 만든 거예요. 통변하는 방법도 제가 처음에 배웠던 선생님한테 배운 방식으로는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굉장히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배우는 거죠. 근데 저도 뭐 이름을 금세 뭐 영업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이름을 장명한 게 한 20년도 안 돼요. 전 겁나서, 저는 남의 이름을 함부로 짓거나 하는 게 겁이 나고 인생을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또 장명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저는 장명한 거는 한 20년은 안 돼요. 한 15년? 물론 초창기는 제가 이름을 해줬어도 저는 선물로 해주거나 했지, 또는 봉사를 또 한 2, 3년 동안 제가 했죠. 했기 때문에 무료 봉사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주변에 이름 지어달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선물을 해줬지 돈 받고 지어주기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개명을 해준 게 한 15년 정도 된 거지, 25년 공부했어도. 그러면 오랫동안 그렇게 임상을 해본 결과 뭐냐면, 이렇게 선천후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연이에요. 아연이 할 때 이 아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70% 좌우를 합니다. 이 성은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저는 수업할 때 하는 스타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입양한 두 딸이 있죠. 이 아연님이. 그러니까 사고방식은 어때요? 선천에서는 정말 자식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현실에서는 식상이 없잖아요. 식상이 없으니까는 현실에서는 자식이 없지만 선천운에서 어때요? 항상 사고방식이 난 자식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분이 현실에서는 자식이 없지만 입양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식을 갖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사주는 어떤가? 실제 사주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하연님이 사주가 두 개를 나와 있더라고요. 시중에 보니까 이번에 제가 한번 봤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실제 사주에서 갑 이분이 사주에서 보면 갑일주인데 식상을 뜻하는 병화나 정화 또는 어때요? 사오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많아요? 수가 많죠. 이렇게 수로해서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술토가 있고 그 다음에 식상인 것도 없고 간성도 없어요. 즉 실제 이분의 사주에서는 식상이 없는데 어때요? 이 선천운에서 식상이 있다고 해서 특히 임자생 같은 경우 정사생, 임자생, 기미생 또는 무진생, 경신생, 신유생 또는 개생 이런 사람들 이름을 지을 때는 이렇게 천간지지가 똑같기 때문에 이름 짓기도 되게 힘들어요. 또 그만큼 그분들이 인생 사는 것도 굉장히 조금 굴곡이 좀 심하죠. 제가 그런 얘기는 또 많이 들었죠. 그랬을 때 여기 식상이 있다고 해서 이름에다가 식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이 이 술토 속에 식상이 술신정무가 있어가지고 식상하고 간성은 있는데 어때요? 서로 극을 하고 있죠. 근데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암장 속에 있는 식상이나 간성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역할이 약해요. 자, 그러면 이분이 사주가 이 A라는 사주가 있고 또 이 아현님이 이 B라는 사주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주는 어때요? 이 사주도 병화, 정화 또는 사후가 없죠. 즉 실제 사주에서 식상이 없는데 이 선천운에 식상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사주라고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 사주에 식상인 3사가 없고 이 B라는 사주에서는 남편인 7, 8, 요 시에 있어요. 시에 있는데 이 사주가 뭐냐면 신, 자진, 수로 또 임수가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남편은 이 물로 다 흘러가고 없어요. 수다 금침이에요. 물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금이 가라앉은 거죠. 그랬을 때 이 토가 있어서 이 금을 꺼내줘야 되는데 토가 어때요? 진토가 배신을 했어요. 뭐냐? 수로 같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남편도 어때요? 수다 금침으로 남편의 역할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만나는 남자들이 대부분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시에 있지만 어때 남편이 미약한데 이분이 시에 어째 여기 지금 끝에 남편은 있죠? 남편은 있는데 남편이 출세하고 남편을 내가 출세를 시키거나 남편이 잘 되는 사람은 이름이 재생간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글 상명학을 배우신 분들 중에서 사주의 원리와 공식을 이 성명학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아주 쉽게 통변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주의 원리와 공식이 간단하지는 않아요. 사주의 원리와 공식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명학의 사주의 원리를 도입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주 명리학의 원리와 공식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해가 더 쉬워요. 사주를 보는 방식 중에서 25가지도 공식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름도 그 공식 25가지 공식으로 볼 줄 알아야 되죠. 사주를 공부할 때 그 25가지 공식으로 볼 줄 알려면 오랫동안 한 10년을 공부해도 알기 어려워요. 쉽게 알기가. 더군다나 20년 사주 공부에서도요, 그런 공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5년 전에 강의를 목적으로 저는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타지미상명학도 어때요? 제가 수강생들한테 더 완벽하고 더 과학적인 장명법이 있는 그런 또 통변과 그런 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저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음 성명학도 천여 명 이상을 가르치다가 제가 다짐 성명학에서 20시간이라는 그런 강의를 통해서 장명을 장명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통변하는 방법을 제가 배웠는데 또 이제 새로운 방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제가 강의했던 그런 통변법 또는 그런 학설을 가지고 다짐 성명학을 또 20시간 강의 들은 걸 가지고 제가 접목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사주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름 통변도 되게 쉽게 강의를 잘 한다고 수강생들이 얘기를 하죠. 질문하면 딱딱 이해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질문했는데 본인이 이해를 못해요. 질문했는데 이 수강생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25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통변하고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제가 이 한글 성명학자들이 이 내용을 또 들으면 본인이 몰랐어도 본인들도 25가지 공식 알고 있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수업 중에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모르는 것은 흉이 아니에요.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오히려 흉이죠. 그러면 수강생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럼 진작 얘기해 주지 왜 얘기를 안 했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주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듯이 한글 성명학도 장명이나 상담 시 이 25가지 방법으로 알아야 되고 강의 시에도 그래야 이해가 쉽고 수업의 효과도 굉장히 높죠. 우리가 사주 상담 시에도 손님들이 그래요. 또는 저한테 그 상담을 왔을 때 사주 수업 시간에 얘기를 이제 본인 사주 갖고 저는 주로 많이 하죠. 본인이 아는 사람들 사주 갖고 수업을 해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을 갖고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샘플로 할 때는 있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요. 그럼 왜 났지? 하고 물어보면 인사신 사명살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축술 및 사명살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사주 공부가 10년, 20년에도 실력이 안 는다고 저는 얘기를 하죠. 즉 이름도 3, 4가 7, 8을 만나야지만 부부궁이 안 좋다는 거 공부하시면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죠. 기초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이하연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죠. 여기서도 어때요? 남편은 있지만 그러면 장명할 때 그래야 한자로 이름을 지으시는 분들이 자, 목, 화가 없고 토, 금, 수, 다 있네? 다 했으니까 이름에다가 화만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물로 다 씻겨져 내려갔어요. 또 물도 너무 많아요. 이러면 어때요? 이 물을 막으려면 어때요? 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름을 지을 때 뭐다? 일리도 넣어주고 목도 넣어주고 화도 넣어주고 토도 넣어줘야 돼요. 물론 금도 좀 넣어주지만 정말 중요한 한물을 넣어준다고 한다면 화토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 이 안에서 땅이 마르고 또 건조한 땅으로 또 바짝 마른 땅으로 이 물을 막아줘야지만 이 금이 살아나거든요. 이 사주에서 보면 수다금침이에요. 수다금침. 남편은 있지만 어때요? 물에 씻겨져 내려가서 물에 가라앉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물에 가라앉은 돌. 물에 가라앉은 남편. 그렇기 때문에 남편 역할 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간은 있어도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남편도 있다, 토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분이 실제 사주에서 식상이 없는데 선천운에서 식상이 있다고 해서 이름에다가 식상을 넣지 않고 이름을 지으면 굉장히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하연 님이 선천운에서는 어때요? 비견겁제가 없죠? 7, 8도 없고. 근데 이름에서는 어때요? 비견겁제가 없고 식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비견겁제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주관이 없고 인덕이 약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영이 깨지지 않았으면 구공이 깨지지 않았으면 또 받을 복도 있죠. 근데 여기서 다 깨졌죠?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남편을 의미하는 이 7과 8이 있는데 이것은 두 번 결혼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적인 에너지, 환경적인 에너지도 되고 또는 두 가지 직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름의 전체를 보면 식상생재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식상생재 기운이 강하고 재생간으로 근데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거기다가 재성이 어때? 인성을 극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재생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경겁제도 없고 재생살로 들어가죠. 재생살로 들어가면 어때요? 완전히 내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불만이 생기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도 많아요. 또 남편이 또 나한테 잘해줄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들게 할 때도 많지만 그것을 어때? 다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다. 근데 어때요? 일리가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만 나고 싶지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파동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어때요? 해로하기는 너무 어려운 이름이죠. 그러면 이하연 씨가 자식도 없는 것도 이름에서 선천운에 있지만 이름에서 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갖고 싶은 그런 간절한 생각은 있지만 현실로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주 두 개를 가지고 선천운에서 이 식상이 있다고 해서 이거 사주로 다 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은 여기 재성도 약해요. 이 B라는 사주를 본다면 이 진토, 이 흙도 진흙이에요. 진흙. 봄에 완전히 홍수가 났다고 해서 홍수가 났나? 뭐 그렇게 엄청난 비가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주는 어때요? 이 홍수가 우리가 그 예전에 2011년도인가? 그때 우리 일본에 막 쓰나미가 왔잖아요. 쓰나미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막 산으로 올라갔죠. 산으로. 근데 산으로 올라갔을 때 물이 막 침수가 되는데 산에 올라갈 때 침수된 그 물에 잠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뭐냐면 거기까지는 진토야. 진토. 흙의 역할을 못한 거죠. 물을 못 막았으니까. 근데 더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물을 간신히 피하고 올라간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어때요? 이 쓰나미 물을 막은 토예요. 그래서 이 물이 많을 때는 이 진토는 이 물에 잠기는 흙이기 때문에 이 댐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때요? 이 진토가 재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사주에서 그러면 이분이 식상과 재성이 사주에서 잘 있다?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이건 재성도 아니에요. 식상도 없고. 그래서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선천운에 실제 사주대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때? 근데 이렇게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개인의 사주를 올리면 어머 또 뭐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어때요? 이하연 씨를 또 사주 이름을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수업하듯이 해달라고 해서 제가 실제 사주 올려보니까 어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분이 사주가 어머나 어쩜 이렇게 식상이 없을까? A라는 사주에서도 없었고 B라는 사주에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 하더라도 저는 이 선천운을 갖다가 저는 사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100%가 아니니까. 물론 사주대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 유튜브를 보고 자기 성을 실제 사주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 사주를 볼 줄 모르니까 실제 자기 성을 사주라 생각하고 본인도 직접 이름을 짓고 저한테 감명을 의뢰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거 혹시 선생님 이름이 지으신 것 같은데 이거 잘못 지으셨어요? 그러면 어머 왜요? 그러면 이거 본인이 어떻게 지으셨더니 저 사주 보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럼 본인 사주가 어떤데요? 그러면 실제 사주가 어떤가 그러면 그 이시성이 사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80일 핵수 수성명학이 그래도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이어온 그 명맥은 뭐냐면 사주예요. 한문 핵수 수리상명학으로 이름을 지을 때 80일 핵수 수리상명을 지을 때 무엇을 근간을 하냐? 사주를 근간을 한 거야. 실제 사주. 실제 사주를 근간을 하니까 사주에 없는 자원오행을 넣어준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사주에서 뭘 넣어줘야 돼? 특히 화토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화토를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아, 그러면 이름을 함부로 지으면 안 되겠구나. 사주 모르니까. 그래서 다 한자로 간단 말이야. 한자 80의 해수 수의성명으로 대부분 가는데. 그래도 또 책을 보고 자기 이름을 갖다가 한자 획수에 맞춰서 또 이름을 짓는다고 지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한테 그런 분들도 오셔서 제가 상담했더니 본인이 이름을 지었다고 10년 전에. 근데 어때요? 다 비경급제대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다 사업한 거 다 말아먹었대요. 한글 설명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못 지었다고 모르면서 자기 사주도 모르고 한자만 맞추면 되는 줄 알고. 거기다가 또, 또 이런 유튜브를 보고 다지음이 아니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장명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는 몇 번씩이나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또 믿지도 않더라고요. 또 뭐 제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또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분들의 역량이고. 몇 달 전에도 제 연구원이, 그분은 연구원인데 그 지사를 하진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또 많이 만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이름을 배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따로 이제 창업을 해줬는데, 그 연구원이 본인이 상담하던 사람 중에서 이름을 보니까 다지은 방식으로 이름을 개명했다는 거죠. 근데 제 연구원이 저한테 배웠을 때의 방식으로 본다면 안 좋은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확인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다지은 방식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했는데 어떠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하연 씨처럼 저렇게 선천운에서 식상이 있지만 이름에서는 식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못 지어진 이름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우리 제 연구원이 그러길래 선생님, 제가 볼 때도 이거는 다지음 방식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실제는 제가 저한테 배웠을 때 방식으로 본다면 안 좋은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한테 확인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하연 씨 이름처럼 저렇게 선천을 해서 식상이 있지만 이름에서 식상이 없게 되면 실제 현실로 우리가 이하연 씨처럼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저 연구원이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본인도 다지음에서 지은 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일반 장명서에서 지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다지음시로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장명업을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또 제가 얘기하면은 뭐 그러면 너만 겪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 제자도 저도 확인 작업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다지음에서 지은 게 아니고 일반 장명서에서 지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장명을 했는데 그 이름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또 우리 연구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인맥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저한테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제는 뭐냐면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하게 됐는데 그러면 남편궁이 다 깨져 있고 식상과 상관과 그다음에 정관 편관이 만나고 아니면 식상이 아주 많다거나 아니면 관성이 아주 많다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런 이름이어야지만 우리 되는데 왜 관성도 있고 식상이 관성을 끝까지 닿고 위에 말했던 그런 조건이 아닌데 이렇게 이혼하니까 또 3번씩 결혼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한테 수업 중에 선생님 수업하던 식으로 그렇게 사주를 같이 넣어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방식으로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오늘 강의는 또 몇 번 얘기하지만 제 생각이에요. 제 방식이고. 그런데 우리가 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다 수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다 의사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수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임상과 그런 수술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을 만나서 오랫동안 그 밑에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전문의로서 새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종합병원에 있을 때 그 소비자를 그 환자들을 얼마나 흡족하게 수술을 잘 시켜주느냐 거기 달린 거죠. 우리가 수술을 잘못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주도 마찬가지고 장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름을 잘못 지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나쁜 기운을 내가 본의 아니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제대로 배워서 장명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선 슬쩍슬쩍 보고선 장명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또는 본인의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